자, 고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급 과정은, 고급자는 이제는, 뭐랄까, 이제는 정말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교과서, 초, 중, 고, 대학은 뺄게요. 일단 초, 중, 고 교과서, TV 드라마, 영화, 소설, 신문, 스포츠 해설, 초, 중급 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급 때는 꽤 가능해요. 사실 중급 때도 충분히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예 고급으로 넘어왔다고 봤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회화, 대화, 뭐 어떤 주제든지 간에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뭐 이 정도 등등, 잡지 등등 다 오케이입니다. 다 문제되지 않아요. 고급 수준까지. 어떤 것도 불편함이 없어요. 어떤 거를 만나도 웬만한 지금 요 정도의 매체들에 나오는 언어는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 해석이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블라블라 떠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람들 따라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고급 수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이때부터는요, 여기서 이제 고급 단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분야는, 자, 분야로 말씀드릴게요. 분야. 자, 이때부터는 전문 분야로 들어갑니다. 전문 분야. 자, 이때부터는 대학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면 돼요. 대학원, 논문,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전문 분야.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제는 뭐 웬만한 책 뭐 다 이해해요. 다 어렵지 않아요. 뭐 TV, 드라마, 영화, 소설, 신문, 잡지, 뭐 스포츠, 뭐 회화, 오케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게, 그래도 이때부터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학에서 보는 교재라든지, 전문 분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보면, 뭐랄까, 뭐 이탈리아에는 뭐 워낙 이제 성악이 유명하니까, 성악, 뭐 예술, 아무튼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패션에 대해서 전문적인 굉장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낯섭니다. 왜냐? 일단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달라요. 용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법이라고 말하는 구조, 말하는 방식도요 달라요. 이런 것들도 구조, 이런 것들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급 수준에 와서는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대학 수준으로 봐야죠. 중국까지는 이제 초중고 과정으로 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대학 전공, 요 정도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에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또 뭘 느끼냐? 내가 실력자가 아니었구나. 예, 느낀다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설명한 고급 단계에 들어오기까지만 해도 난 잘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난 잘해. 왜냐? 이거 다 되잖아. 예? 뭐 평상시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매체들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가지고 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대학교를 가보니 아이쿠야,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요걸 느껴요. 그래서 자, 요런 거를 느끼고 내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대학 전공 분야를 이제는 깊이 공부하면서 이제는 실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웬만해서 누가 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교사가 되는 거죠. 대학 교수가.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내가 전공 분야로 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나 잘해.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어.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나 이태리어로 모든 책 다 이해하고, 뭐 뭘 들어도 이해하고, 신문, 잡지, 소설, 뭐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때 제가 만난 분야가 바로 이 법입니다. 법. 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법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 어떤 외국어로 내가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방식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언어에서 이해 못할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뭐 어떤 전문 분야라도요. 전문 분야를 뭐 과학, 기술, 뭐 자동차, 예술, 뭐 역사, 뭐 등등등등 어떤 전문 분야라도 이 법에서 쓰는 언어 체계보다 어려운 언어 체계는 없어요. 법에서 쓰는 언어 체계가 제 개인적인 생각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법은요, 이게 정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법이란 걸 하나 정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최대한의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사회 인간의 범주를 다 고려해서 그래서 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법이 법다우니까. 네. 우주를 거진 않아요. 일단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요 생각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만든 규칙이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정말 이해하려면 그 생각하는 범주가 넓어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태리어를 잘 하는 상태에서 대학교 갔을 때 법을 딱 만났는데 민법을 처음 만났죠. 민법이 제일 기초니까. 그래서 민법을 만났는데 첫 장을 이해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4시간. 4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는 게 뭔 말이지? 사전 계속 찾아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5개가 안 돼요.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근데도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생각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깨닫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줄어들었죠. 자, 법이 끝판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달 동안 시험을 보는데 2달 동안 300페이지를 외워야 됐었어요. 다 외웠어요. 2달 동안. 매일 같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아니까 2달 전부터 이제 긴장이 빡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요, 하루하루 딱 체크하면서 공부할 양을요, 끌고 갔어요. 그래서 딱딱 맞춰가지고, 시험 때는 300페이지를 다 대가리 속에 넣은 상태로 갔죠. 그래서 교수가 단어 하나만 말해도, 이거 뭐고, 딱딱 해가지고 거기서 쭉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시는지 그 외국어로 법률을 한번 읽어보세요. 민법, 사법, 공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그 방식대로 말할 수 있고 약간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판사, 검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당신에게는 그 언어에 존재하는 자료 중에 이해 못할 자료가 없습니다. 뭐 대학교 어떤 논문이어도 이해 다 해요. 왜냐? 법의 언어의 체계의 범주보다 넓은 범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고급 수준으로 넘어와서는 대학원, 논문, 전문 박사 뭐 이런 전문 분야의 이런 글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스터해 가는 과정이 이제 고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분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때부터는 이제 혼자 열심히 공부해야죠. 대학 수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돼요. 근데 진짜 통번역 하려면요. 대학 수준은 넘어야 돼요. 이 고급 수준 넘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회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고 또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의 통역사가 불려가요. 결국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을 부른 거지. 문제가 없는 데는 부르지 않거든요. 요즘에 구글 트랜슬레이트 무슨 뭐 말만 하면 나오는 번역기 이런 거 세고 셌는데 왜 사람을 부르냐고요. 돈을 써가면서 비싼 돈 들으면서 진짜 사람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역사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그냥 애들끼리 그냥 노는 수준의 문제겠냐고, 초, 중, 고 수준의 문제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필드에서는 대학 전문, 뭐 박사 수준의 인간들이 노는 데가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노는 동네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넘어서야지만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고 그냥 나 언어 잘해. 나 쌀라쌀라 잘해. 그래가지고 통번역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5년 못 넘겨요. 예, 이제 하다가 말고 문제를 줘도 돈 벌 기회를 줘도요. 그거 못 합니다. 그래서 통번역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대학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분야인 것 같아요. 마스터 분야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마스터 분야는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늘 내게 돼서요. 늘 24시간이 되고 언제나 그냥 늘 이것이 내 실력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이제 뭐랄까 통번역사의 삶이에요. 예. 이거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사는 게 통번역사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연락이 와도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연락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의문, 문제점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스터다. 언제든지 와도요. 뭐 내가 준비된 상태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든지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시원하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마스터다. 그게 이제 통번역사들의 이제 삶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로서 이 지금 영상으로 초, 중, 고, 뭐 입문, 초, 중, 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어에 대한 내가 발전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포커페이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포커페이스가 뭐냐면, 중급 때는요, 따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내가 분명 한국 사람이야. 한국 스타일은 이렇게 말 안 해. 근데 영어만 말할 때는, 이렇게 업돼가지고 막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고급 수준까지 되면 어떤 수준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외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완전히 한국 토종 스타일로 얘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가치가 들어갑니다. 그 뭔가 그 모르는 그 나의 배경과 그 나의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내 토종 한국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언어를 갖고 노는 수준이 된 거죠. 언어를 갖고 노는 수준이 된 거, 언어의 마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맘대로 가지고 놀아. 그래서 맘대로 말을 해.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분명히 나는 영어로 얘기하고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그 보이지 않는 색깔은 완전히 이태리 뭐 영어 색깔이 싹 빠졌어. 완전 한국 스타일로 한국 스타일을 전달하고 있어. 그게 포커페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이제 마술사가 되면, 이제 언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재밌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하는 중급자 수준까지만 돼도 사실은 그 나라의 그 분위기와 문화에 사실은 좀 끌려가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진짜 언어를 초월해 버리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이제 내가 마스터해버리면 그 언어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뭐랄까 딱 사로잡을 수 있는, 왜냐면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고 나만의 가치고 나만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때부터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 수준이 안 돼. 그럼 그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 사람 얘기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날 따라. 맞죠. 그러나 언어가 정말 능숙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자기를 따르래. 한국 사람이니까. 야, 난 이런 방식이래. 난 이런 모습이래. 맞죠. 그 사람은 그런 방식이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언어의 실력이 정말로 탁월하게 올라가면 그러면은 누구라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급 마스터 단계에서는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늡니다. 전 이탈리아어는 이제 뭐 나름 이제 마스터 수준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통번역을 일하니까 언제든지 뭐 와도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 수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초급이에요. 초급입니다. 이제 좀 초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입문을 벗어난 것 같아요. 좀 언어 체계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해요. 왜냐
현지가 아니고, 예, 현지도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5년 공부했고요.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 3년 공부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태리어랑 문법이 똑같습니다. 문법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게 했고 이제 지금도 좀 많이 더 열심히 하면 더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4개국어 뭐 5개국어 번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막 다 마스터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어만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예,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